관찰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아파트 리서치를 하셨지만 그런 리서치나 관찰이 모든 어떤 행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공밀수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찾아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설정을 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올해 이것을 2년 차로 계속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이제 한 해니까 어떻게든 좀 잘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가연동의 모습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은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가연동에 가시면 이런 청사진이 아파트 그 부동산마다 걸려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부가연동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이런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같은 것들을 사실 다루고 싶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스터칭하고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더라고요. 이제 기본 구조는 이렇게 이제 5가지 구조로 해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선전이 필요하죠. 공공미술은 역시 이제 저는 에듀케이션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미술이 현장으로 나온 것은 역시 주민과의 소통이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매개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예술이나 어떤 것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매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부분으로 이제 홍보 역할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카이빙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가연동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아카이빙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착한 가구 출장 분갈이는 퍼블릭 퍼니처입니다. 퍼블릭 에어리어에 어떤 개입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가시적이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불평합창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APF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불평합창단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뭐 칼라이넨이라고 하는 버밍엄에서 처음 시작된 불평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적용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진, 뻔뻔한 마르티스 행진이라고 해서 이제 골목을 돌아다니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일종의 축제 같은 거죠. 일종의 퍼레이드였는데, 저희가 이 퍼레이드는 큰 대로에서 하지 않고 사람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골목이나 뭐 이런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골목길들을 한 바퀴 도는 그런 탐사 루트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 주름 프로젝트가 설명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마르티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마르티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도 물론 그랬었지만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올해 35주년 이제 미술대학에서 뭔가를 이제 해야 하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좀 해보겠다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기꺼이 그 재정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다시 한번 이제 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컨셉을 뭘로 잡을 것이냐, 뭐 작년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컨셉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골목에서 주름 잡기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기간은 4월부터 11월, 지난주 6일날 이제 퍼레이드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는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는 판학과만 하는 바람에 여기 온 서양학과 학생이나 동양학과 학생들이 나름 좀 싫어한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거예요. 좀 저거를 좀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가 기회를 오픈하긴 했지만 역시 한 과에서 움직이는 것과 다른 과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과를 오픈해가지고 동양학과, 서양학과, 판학과 3과에 오픈해서 희망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장소 특정적, 과정 중심, 이것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여기는 물론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공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웜업 워크숍을 5차례 했었고요. 세미나 6차례 했고, 그리고 9월 달서부터는 개인 프로젝트들을 각자 이제 발전시켜서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11월 6일 날 이제 마지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가현동인데요. 지금 여기가 학교고요. 여기는 이제 큰 도로들이 보이시지만 요 위쪽으로 요런 동네나 요 위쪽으로 요런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1차 재건축을 한번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중간도로,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들이 마련됐지만 지금 보시면 좌우 위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위로 이렇게 말발굽형으로 해서 산입니다. 그래서 약 분지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죠. 이 산 위에 올라가면 서울시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조망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포 쪽으로도 다 보이고, 산동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릉지를 따라서 자연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간중간 도로가 있지만 계단이 놓여있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이 부가현동이라고 하는 마을의 어떤 특성을 이루어내는데, 이 골목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져요. 옛날 우리나라 그 마을처럼, 사실 이 마을은 역사 오래된 마을은 아닙니다. 도시화되면서 이루어진 마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연 촌락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적 특성이나 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공동체들이 여러 개의 층을 이루어서 놓여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주름으로 본 거예요. 형태적인 측면에서만은 주름이 아니라 여러 층의 그 층이, 레이어가 겹쳐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름이라고 파악을 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라이프 리츠와 딜레즈의 주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지만, 주름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이게 저희 이제 행사 리플렛인데, 거의 모든 리플렛이나 작업을 전부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 주름은 이런 의미의 주름도 있지만, 옛날 그 조선시대에 보면 집주름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집주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집주름은 집을 소개해주고 이제 뭐 이런 사람인데, 옛날 마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름의 역할이 뭐냐면, 한 집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네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주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집주름이 돼서 이 주름의 층층을 아주 세밀하게 좀 읽어보고 관찰해보고, 이것을 예술 작업화해보자, 프로젝트화해보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그런 말을 하죠.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 그러니까는 이웃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동양의 그 사고나 동양의 어떤 삶의 방식은 서양과 굉장히 다른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이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제 APAP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장소적인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이 많아서 차량 통행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길과 도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단을 마주보고 있는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면 문을 열면 거기가 그냥 그 동네의 거실이 됩니다. 정자마당 같은 곳이 돼서 거기서 수다를 떨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이 집에서 김치를 가져오고, 이 집에서 보리밥까지 나오고, 이 집에서 된장찌개를 가져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안에 있는 가구가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빨래도 밖에다 놉니다. 여러 가지 빨래를 부가현동에 가게 되면 보시게 되는데, 이불도 다 밖에 나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연 생태적인 요소와 공동체의 삶의 요소가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바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개인적인 삶이 서로 섞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의 교육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제 집 안에서 성장을 하지만 골목에서 사회를 배우게 되고, 그 사회를 통해서 사회로 나가는 하나의 중간적